이번에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다른 그 참고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교재에서도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상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는데 내용은 의외로 상당히 쉽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에, 즉 일반적으로 설문지의 작성 순서의 경우에 유의할 점 중에 하나가 답하기 쉬운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민감한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을 뒷부분에 배치한다. 이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방형 질문은 뒤에서 나오는데 주관식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몇 개에서 고르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응답을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쉬운 질문을 앞에 놓고 민감하거나 어려운 질문을 뒷부분에 넣으라.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뢰도를 검사하는 질문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조사를 할 경우에 조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답변하고 있나, 즉 성의를 가지고서 진실되게 답변하고 있나, 그런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응답하는 것이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비슷한 그 내용을 담은 두 개의 문항을 만든 다음에 이런 문항을 설문지에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요 두 그 문항 사이의 관계를 봐가지고 이 두 문항 사이의 응답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이, 이 응답자가 이 설문지를 성의껏 답변한 것이고, 이 두 그 문항 사이의 관계가 좀 일치가 안 된다, 일관성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응답자가 설문지를 좀 대충, 좀 이제 좀 성의 없게 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슷한 그 내용을 담은 문항의 경우에는 이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를 채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떨어뜨려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회복지 수사를 할 경우에는 신뢰도를 검사하는 질문을 포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설문지는 분량이 적은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대기업이나 또 인성검사나 적성검사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문항을 막 뭐 100개, 200개, 300개 그런 식의 문항을 짜르르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신뢰도를 검사하는 질문을 몇 개를 집어 넣은 다음에 나중에 그 신뢰도를 검사하는 문항들 사이의 관계를 봐가지고 그 관계가 일관성이 높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문항들을 그래도 이렇게 성의껏 답변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이 그 신뢰도를 검사하려고 하는 그 문항들 사이의 관계가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 설문지를 좀 개판으로 못 들어했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신뢰도를 검사하는 질문의 경우에는 서로 떨어뜨린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그 응답자가 그 두 질문이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놓아야 된다. 그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복수와 시험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신뢰도 검사하는 질문의 쌍은 서로 떨어뜨려 배치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특수한 것을 나중에 묻는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복지에 관심이 있느냐, 그런 경우에 뭐 기관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뭐 입양이면 입양 또는 아동 학대면 학대, 그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 질문을 논리적으로 배열한다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이제 그 비슷한 그 내용을 담는 질문끼리 모여가지고 배치를 하라는 그런 것과 관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항, 즉 그 응답자의 신상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모아서 질문하고, 이제 삶의 질에 묻는 거면 삶의 질에 대한 것을 모아서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일정한 유형의 응답군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김영종 교수님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먼저 이제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정한 유형 응답군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앞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정 반응을 막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정 반응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응답할 경우에 똑같은 것을 짜르르 하는 것을 갖다가 고정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어떤 분이 실제한 설문지인데, 이렇게 보면은 보통이다 이렇게 체크를 쫙 했습니다. 어떤 아동에 대한 설문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설문지는 사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귀찮으니까 그냥 쫙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강의평가나 어떤 설문지 할 때 귀찮으니까 비슷한 거 쫙 하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정 반응입니다. 이 고정 반응이 영어로 이제 리스판스 세트입니다. 이 리스판스가 응답하는 것이고 세트니까 이제 세트로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세트로 똑같이 한다. 그런 고정 반응을 막는 건데 고정 반응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응답의 형태를 좀 다양하게 하면 좋은데 근데 사실 이제 고정 반응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이제 응답자가 귀찮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고 뭐 예를 들면 선물을 많이 주면 이 선물을 많이 주면은 고정 반응이 없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김영중 교수가 쓴 그 부분으로 돌아가지고 앞에 있는 것과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민감한 주제나 주관식 질문은 어떻게 뒤에 배치하라. 그죠? 쉬운 질문을 앞에 배치하고 어려운 질문이나 이 주관식 질문은 개방형 질문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치하고 개연성 질문은 역시 이것도 이건 그 2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짝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항목들 사이를 분리해서 즉 떨어뜨려서 배치를 해야 된다. 앞에서도 수없이 나온 얘기고 이 복자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응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응답자 입장에서는 지루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 문항들이 길이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죠. 똑같은 저기죠 형태로 똑같은 길이라면은 응답하는 사람들이 지루한데 길이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게 하면은 지루함이 적기 때문에 응답자가 좀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제 설문지를 배치할 경우에 이제 설문지 순서인데 그 앞부분에서 제시한 그 설문지 순서 이 순서와 관련되는데 이 설문지를 그 아니 설문지의 문항을 그 이제 문항의 순서를 정할 경우에 특히 이제 유의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쉬운 질문을 먼저 하고 어려운 질문을 나중에 해라. 그리고 신뢰도를 검사하는 질문들은 서로 떨어뜨려 해라.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특수한 것을 나중에 물어라.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